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오늘은 어제와 시장 뷰가 다를 게 없어요. 어제 여기 써놨던 거 그대로고요. 탄핵이 빠르면은 목금, 늦으면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악관이 4월 1일까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밤에 FOMC 기자회견이 있죠. 자, 여기까지 경계감이 있을 수 있다. 이 경계감으로 지난밤에 미증시 하락을 했고, 코스피 상승이 나왔지만은 상단 돌파를 하지 못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감이 있는 만큼 주식 비중을 살짝 줄여놓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FOMC 발표에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증시를 좀 살리려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주면 늦지 않다. 자, 일단 시장 뷰는 어제와 똑같다. 자, 오늘 밤에 FOMC, 그 다음에 내일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요.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내일 마이크론은 반도체 실적, 페덱스는 미국 사람들의 소비력 볼 수가 있겠죠. 자, 금요일로 가면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변동성 가능성이 있다. 그죠? 자, 오늘 미국 쪽으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고, 자, 댓글 중에 요런 댓글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워낙 성악개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한 테슬라 어떻게 보시나요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안 좋은 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근본, 긍정적인 점, 요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폭락이 나와서 고등어가 된 테슬라, 고등어가 요렇게 있으면은 고등어 먹을 때 이렇게 탁 자르죠. 그죠? 반토막. 여기 테슬라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5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정말 반토막이죠. 저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사모아서 크게 수익 봤다가 지금 그대로 다 뱉어낸 상황이고, 아깝지만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죠? 근데 위에서 따라붙은 사람들이 지금 힘든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장기 같은 경우는 조정에 잘 봐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죽줍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항상 힘든 이유는 고점에서 왕창 사기 때문에 힘들다. 여기서 사더라도 비중에 10%, 20%, 30%만 샀다면은 내려오면은 지금 또 20%, 30% 사면은 평단가 절반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8, 90% 사버리면 내려와서 아무리 분할 매수해도 평단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자, 4배가 뛴다. 반토막 난다. 지금 투자자들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가 여기였다가 계속 올리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이 테슬라 목표 주가까지 갔냐? 안 갔죠, 그죠? 그럼 내려왔을 때 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목표 주가까지만 올라갈까요? 목표 주가를 돌파하면 또 올리겠죠, 목표 주가를. 테슬라 비관론자 중 대표 인물입니다. 로스 거버, 테슬라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2월 말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를 갖고 2025년 주가 반토막을 경고했고, 최근 또 한 차례 비관론을 제시를 했다. 자, 이 테슬라 비관론자가 많거든요. 긍정론자도 많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저점 깨고 이렇게 내려갈 때 다시 이렇게 볼까요? 내려갈 것 같죠, 그죠? 여기서 테슬라 $100 이탈한다, $100 이탈하고 50$ 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도지죠. 도지와 스페이스X, xAI 등 전기차 사업 이외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면서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테슬라 물량을 31% 축소를 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판 것도 아니고 31% 축소했다. 남은 지분이 26만 주래요. 맞네. 추세적인 주가 반등을 위한 조건은 명료하다. 이익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 자,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주가와 밸류에이션 상승을 정당화할 만한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 3개월 새 반토막, 테슬라 주가 폭락 4가지 이유. 자, 중국 비야디의 급격한 성장, 그 다음에 테슬라 자체의 판매 둔화, 오너 리스크, 증권가 전망치 하향 등을 짚었다. 다 의미가 있죠. 자, 비관론자 얘기 듣고 요런 얘기 들으니까 야, 테슬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죠, 그죠? 자, 오너 리스크. 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미국인들 비호감 1위.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인자 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 효율부 도지를 맡게 되면서 비호감이 더 올라갔죠. 공무원들 그냥 막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하지만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의 비호감 정도가 더 높다. 지금도 뉴스 보면은 3월 12일 뉴스, 최근에도 계속해서 오너 리스크, 테슬라 하면은 일론 머스크 하면은 오너 리스크. 자, 근데 2025년도 3월이 아니라 예전 뉴스 한번 볼까요? 2024년도 6월이요.
전이죠. 딱 1년 전이죠. 오너 리스크 등 악재 겹친 테슬라 주가 급락. 8개월 만에 최저치. 1년 전 거 복붙인가? 자, 1년 전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의 차 가격이 다른 제조업체보다 더 자주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구매 계획 수립에 어려운 점이 문제다. 차량 인도가 일정을 제때 못하는 점도 문제다. 이때 또 루머가 돌았죠. 파티를 즐기면서 마약을 복용했다. 마치 왕처럼 행세했다. 오너 리스크. 자, 2024년도 2월 3월 여기죠. 그죠? 쭉 오르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때, 자, 이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내려갈 때 줍줍 샀어요. 여기서. 그죠? 자, 또 이렇게 내려가니까 오너 리스크. 자, 내려가니까 오너 리스크. 지금 여기 내려가니까 오너 리스크. 지금도 오너 리스크. 작년도 오너 리스크. 2년 전도 오너 리스크. 5년 전 오너 리스크 다음에 초급. 1년 전 오너 리스크 다음에 급. 이제 또 오너 리스크. 자, 일단 테슬라가 정확히 뭐하는 회사냐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테슬라를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자, 테슬라를 검색하면은 테슬라는 전기차, 태양광과 가정용 및 기업용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회사이다. 일단 지금까지 주력 사업은 자동차가 맞습니다.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과 달리 대리점이 없고, 자, 기계 팩토리, 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여기 부품, 여기 부품, 여기 부품, 여기 부품을 각각 만들어서 다 볼트로 조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죠? 기가 팩토리는 이 자동차 모양 자체를 아예 찍어내버리죠. 원가 절감에 성공한 기업이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파워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팩, 메가팩, 기업 및 전력망용 대형 배터리 시스템.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수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 지금은 태양광 발전이 전통 에너지, 기름, 원유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자,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델 Y, 모델 X, 모델 S 등 전기차로 평가를 받았는데, 자, 여기까지 상승과 여기 다음의 상승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전까지는 전기차만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 다음에 이렇게 상승한 거,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ESS, 태양광, 이 파워팩, 메가팩, 그리고 자율주행,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반영이 이제 들어갔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FSD, 완전 자율주행, 그 다음에 향후 서비스가 될 로보택시, 그 다음에 도조 슈퍼컴퓨터,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및 로봇 사업도 하고 있죠. 옵티머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으로 공장 및 가정에서 활용 가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자, 목표는 내년 옵티머스가 공장에 취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5년 10년 뒤에는 가정으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느 로봇 회사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인공지능과 전기차 개발 기술을 결합한 로봇 택시 사업이 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죠.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사업. 자, 테슬라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자동차 판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90% 이상이 되는데 이 수익 구조에서 자동차 판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회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얘와 얘가 점점 이게 커지고 있다. 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었든 로봇이 되었든 앞으로 4차 산업의 필수잖아요. 여기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진 회사가 테슬라인데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미국 내 그 어떤 회사도 로봇으로 테슬라 기술력이 안 되고, 일본도 로봇으로 테슬라한테 안 되고, 우리나라도 안 되고, 완전 자율주행도 일본도 안 되고 우리나라도 안 되고, 일단 기술력이 글로벌 탑인데 중국이 살짝 문제이긴 한데 지금 전 세계가 양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중국 때리게 들어갔고,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들어가는 주요국들이 중국 로봇, 중국 자율주행을 쓸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죠? 미국이 압박을 할 거고, 중국의 부상이 무섭지만 양분이 된다면은 테슬라는 계속 우위에 있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닐까요? 지금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 자율주행, 배터리,
AI, 로봇, 에너지 등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술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뿐 전기차로 갈 것이고, 그죠? 지금 우당탕탕하지만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것이고, 지금 또 우당탕탕하겠지만 결국에는 몇 년 뒤에 공장에 5%가 로봇이 들어왔다가 10%가 로봇이 들어왔다가 50%가 로봇이 들어오고 가정으로 로봇이 들어오고 그런 날이 오겠죠, 그죠? 이런 전력기기들이 많아지면은 계속해서 전기가 중요하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 우당탕탕했지만 자 3차 산업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는 그 안에서 급등락이 있고 오너 리스크가 있고 무슨 악재들이 많지만은 결국에는 인터넷 회사, 컴퓨터 회사들이 상승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스마트폰을 난 쓰니 많이 스마트폰 그건 애들이나 쓰는 거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을 하고 온갖 악재가 많았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고 애플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폭등을 냈고, 이제 4차 산업이에요, 그죠? 4차 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전기차, 우주, 통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4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4차 산업 핵심을 한두 개가 아니라 3, 4개 거의 다 하고 있고, 거기서 세계적으로 기술력 탑에 있고, 이런 기업이 잘 없죠, 그죠? 자 우당탕탕 할 거예요. 애플 주가 한번 볼까요? 주봉입니다. 스마트폰의 1등이 된 애플이라고 그냥 일자로 편하게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폭락도 있고 또 폭락도 있고 올라가다 또 폭락도 있고 폭락도 있고 폭락도 있고 폭락도 있고,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먹고 지금까지 상승했고, 10년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은 애플을 샀을 건데 라고 했겠죠, 그죠? 자 테슬라 주봉이에요. 애플과 다를 게 있나요? 상승하다 폭락, 상승 폭락, 상승 폭락, 상승 폭락, 상승 폭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주식이 원래 이런 거다. 단타가 아니잖아요. 중장기를 할 거다. 중장기를 살 건데 여기 위에서 몰빵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장기는 그냥 눌렀을 때 조정했어, 또 눌렀을 때 여기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위치가 되겠죠. 물론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는 건 아닙니다. 축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추세 하방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일지 더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장기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테슬라는 원래 급등락 변동성이 원래 심한 종목이에요. 이렇게 심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매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처음부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상승 하락,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 자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내려갈 때 화끈하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화끈하게 내려가는 종목이에요. 지난 여기 상승장의 상승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3,400%가 올랐습니다. 3,400%가 오르고 조정을 75%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작은 상승이 저점부터 대략적으로 240% 나왔고요. 고점 대비 55%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망한 건가요? 좀 아프고 변동성이 크지만 상승에 대한 조정이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에요. 언제 반등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는 테슬라를 2분기는 조정으로 받아들이자, 2분기가 4, 5, 6월 정도 되죠, 그죠? 여기 내려서 2분기는 흔들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3분기, 4분기 그때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예요. 그죠? 이 가치를 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해도 오너 리스크가 크고 지금 당장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났고 단기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악재, 위험 구간 그렇게 보지만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승 다음에 조정은, 상승 다음에 조정은, 상승 다음에 조정은, 상승 다음에 조정은, 상승 다음에 조정은 기회의 구간이 되겠죠. 하지만 그 기회의 구간이 길고 아플 수도 있다.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 4차 산업 미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4차 산업 기업이 몇 개가 있나요? 자, 믿음이 없다면은 매매를 하지 않거나 손절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내려오면은 여유를 가지고 몇 달 이상 1년 정도 죽죽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공부를 해본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어떤 결정이 되었든지 존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테슬라 장기 투자에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만 지수 체크하면은 미장은 어제 이 매볼 때 좀 이탈했고 다시 지지대 내려왔죠, 그죠?
다시 여기서 돌려세운지 이탈하는지 봐야 되겠고, 자 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상단 추세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기를 지지받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2차 밴드 저항을 받았습니다. 딱 여기와 여기에 갇혀있는 모습이 있죠. FOMC 회의 전까지 옆으로 기어가면서 관망 중이다. 여기 돌파, 여기 이탈을 보면은 단기 방향성이 나오겠다, 그죠?